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이돈의 참견입니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어떠한 궁금증이든 상세히 해결해드리는 참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의 자산,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또 궁금한 해결책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멘토 두 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WM스타 자문단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WM스타 자문단 이성윤 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얼른 오늘의 고민 사연 한번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요, 곧 태어나는 아이를 아기 개미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 주변 결혼 선배님들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증여인데요. 제가 3천만 원 정도 주식 매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주식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이참에 1,000만 원 정도를 곧 태어날 아기에게 선물로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한 이후에는 아이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투자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증여를 하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왜 지금이 또 증여에 제일 좋은 타이밍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이밍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증여하고 상속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증여는 살아 생전에 물려주는 거고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받을 때마다 세금 계산을 따로따로 하거든요. 근데 상속은 남겨진 재산 전체 합계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할 때마다 이 낮은 세율을 활용하는 이 증여가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10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세율이 매겨지고 그리고 증여공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0세와 10세 때 2천만 원씩, 만 19세가 되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또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꼭 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증여는 언제나 계획을 좀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요새 증여에 대해서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증여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내년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하는 게 증여에 유리하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은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취득세 과세 표준뿐만 아니라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쌀 때 증여하자, 이래서 증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제 양도세 부담이 좀 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부동산 증여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최근에는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집값이 떨어지는 걸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서 한번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외에도 사연자님의 고민처럼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대신에 주식을 또 증여를 하시려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 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부동산이랑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지금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손해를 보신 상황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에 그냥 손해보고 팔기에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버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이때 가격이 싸졌을 때 증여를 하면 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커진 겁니다. 예, 실제로 주식으로 이제 비교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주 증여한다고 했을 때 작년 8월 초 기준으로는 약 주당 78,675원이고요. 올해 8월 초 기준으로는 약 59,167원입니다. 이를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는 1억 6천 정도, 금년에는 약 1억 정도로 6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식 가치가 떨어졌지만 세금을 절세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손절 매도해 버리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또다시 오를 타이밍을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제 배우자, 자식, 부모, 친족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이제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 원, 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2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치 현금을 주고 10년 뒤에 또다시 2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5천만 원, 총 원금 9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아마 사연자님에게 이게 가장 좋은 증여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해당 기간을 좀 잘 이용을 하면은 9천만 원까지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혹시 이제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바로 성인 자녀에게 9천만 원을 증여하면은 그때는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성인 자녀에게 9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 이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388만 원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상속세랑 증여세랑 이 두 가지의 세금 부과 차이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재산 전체 합계액에 대해서 나오지만 공제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차감을 해주고, 또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상속 처리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또 최소 5억 원의 공제, 그래서 최소 10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상속세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 이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분산해서 증여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의 고민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증여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세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속 시원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증여를 하더라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가 낮고요.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가 훨씬 이득일 수 있는데요. 일단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저희가 우선 1천만 원을 먼저 증여한 뒤에 추후 시장 상황을 좀 보시고 다시 1천만 원을 증여하신다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고요.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보다는 하락장일 때 더 많은 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녀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수익을 부모 계좌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 자녀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을 부모 계좌로 옮기거나 이제 이런 식의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증여해서 자녀가 그 주식을 투자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차명으로 자녀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 투자를 한 걸로 이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명 투자라고 해도 이거는 세법에서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증여세를 추가로 더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실명법에 이 차명 거래가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명 계좌 해당 여부, 이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진득하게 꾸준히 약간 뭐 적금 아닌 적금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주식을 계속 매수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증여 이후에 2개월 주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나중에 실제 증여 시기 그리고 증여 신고 기한 내 해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서, 계약서 등의 증여 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증여해서 자녀의 계좌로 운용을 잘 하시면 거기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 이슈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빈번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라면 그 투자를 대신해 준 것도 증여로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좋고, 너무 빈번한 그 매매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과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유의점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아이를 키울 때 드는 이제 용돈이나 교육비 같은 것도 증여세가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기에서는 그 비과세 증여 범위가 열거가 돼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뭐 의료비 이런 것들하고 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들, 제가 이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여기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족 간의 경조사나 이런 비용들은 뭐 증여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사회 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 이건 증여 이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했다, 이건 괜찮지만 결혼 축의금으로 1억을 했다, 네, 요거는 조금 증여 이슈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증여세 내더라도 받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서 증여공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에게 너무 많은 세뱃돈이나 용돈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증여세로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 및 유의점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그냥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증여세와 관련해서 우리 멘토분들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우리들은 모르는 그런 꿀팁, 조삼모사라고 해서 뭐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조삼모사가 효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남은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부동산을 일부 먼저 증여를 해주고 같이 매도하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족한테 현금 증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 면에서는 부동산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산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납세 의무자, 수증자를 꼭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나눠서 주자. 두 번째는 과세 기간 10년을 잘 나눠서 주고요. 세 번째는 한 번에 거액의 자산을 주기보다는 나누어서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여세가 한 번에 큰 세금이기 때문에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눠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미래에 가치 상승이 큰 자산부터 먼저 증여하시는 플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핫한 이슈죠. 증여세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손주에게도 자식에게도 요즘에는 뭐 주식 증여에서부터 부동산 증여 등 정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장 많은 것을 이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함께 들은 그런 꿀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